기아 범상치 않은 위기입니다. 기아가 지금 가장 목마른 것은 우천 취소는 휴식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선수들이 많은 강행군에 좀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마운드가 버텨주지 못하니까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야수들의 수비 시간이 길어지고 그게 또 타격에 영향을 미치고 기아가 좀 많이 피로가 쌓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향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가 이제 1위를 독점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팀이거든요. 선발도 불안하고 불펜도 불안하고 수비 실책도 그냥 압도적인 1위고 오직 타격으로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팀이에요. 네. 저는 이런 팀이 좀 오랫동안 잘하기는 쉽지 않은데 특히 보면은 실점에서 자책점을 뺀 수치가 기아가 정확하게 100점이에요. 이게 보면은 다른 팀들은 한 50점 전후거든요. 그만큼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기아가. 그러다 보니까 ERA는 상위권이지만 클러치 에러가 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런 야구는 좀 한계가 있는데 고비마다 비가 와주는 거예요. 일요일 경기도 비가 왔잖아요. 그게 하늘이 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 최영우 선수가 또 요즘에 좀 좋지가 않잖아요. 중심에서 딱 버텨줘야 되는데. 저는 지난 주말에 잠실 경기 가서 또 색다른 시선으로 좀 이야기 들어봤었는데 홍원기 키움 감독이 얘기를 했었어요. 직전에 기아가 광주를 넘어가기 전에 고척에서 3연전을 한 다음에 광주를 넘어갔는데 그때 경기를 지켜봤더니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더라. 왜냐면 주말에 고척에서 한 다음에 갑자기 더워진 이걸 못 견디는 것 같았다는 그런 인상을 타팀 감독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약간 일맥상통한 게 이범호 감독도 하는 말이 지금 가장 어린 김도현 선수조차도 지금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최고령인 최영우 선수가 당연히 지금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또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최영우 선수 혼자 이렇게 부담이 지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팀을 좀 내가 캐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연차 선수는 정말 재밌게 야구해야 되거든요. 강아지처럼 뛰어놀아야 된다. 저 강아지처럼 뛰어놀으란 말 했다가 예전에 실검 시대에 실검 올라갔었어요. 이게 무슨 전 너무 궤변이냐. 좋아하는데. 근데 김도영 선수, 문동주 선수, 김서현 선수 이런 윤용철 이런 급 선수들은 팀 성적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때는 공 하나하나에 재미 붙이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김동준 선수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조숙한 건 알겠으나 좀 더 재밌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표정 보면 거의 팀 그냥 레전드급 표정이에요. 저보다 오빠 같아요. 네, 실제로. 근데 긴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 김동준 선수는 좀 더 그 나이에 맞게 재밌게 야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면 위원님도 92년도에 데뷔 첫 해부터 맞아요. 잘하셨잖아요. 네. 그때 강아지처럼 뛰어오셨어요? 저는 부담감이 1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 무리에 껴있는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근데 물론 형들은 연패 빠지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죠. 그게 자기 선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알 바 아니죠. 저 이제 막 들어가는데. 근데 다행히 형들이 또 그 공간을 열어주셨어요. 야, 너 신경 쓰지 마. 그러니 제가 구김스럽게 야구를 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아의 수요일 경기 얘기를 오늘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범호 감독이 그 30실점한 경기만 놓고 보면 그때 야수진들을 좀 더 빨리 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팬들에게 양질의 경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으나 이제 그런 유연성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야수를 마지막에 올려서 경기를 끝냈었는데 사실 20점이 넘어가면 사실 그때 투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야수진들을 더 미리 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으로 그런 게 그 다음 경기까지도 연결이 되고 연패에 연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날 기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들에도 점수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정말 핫한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전 구장에서 난 득점이 제가 알기로는 109점. 네. 야구공 실밥 개수가 108개인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안 봅니다. 자주 그러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ABS 시대가 도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기 자주 벌어집니다. 패전철이라고 인물을 띄고 나온 신인급 선수가 마운드에 서잖아요. ABS가 보면 더 관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인급 선수가 타율을 올리려는 그 야수 같은 선배들을 잡아야 되는데 경험 부족하죠? 실력 부족하죠? 잡이 없죠. 잡이 없죠. 기계가 계속 보니까. 바람 심판이면 이 퇴근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극구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체감으로 느낄 때는 그런 조언들이 형성이 네, 돼 그게 있어요. 이제 그 당시 사람 심판일 때는 베테랑 심판들은 그런 퇴근 조언이 많았어요. 좀 이렇게 초보 심판들은 좀 그런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구단에서 볼 때 아 진짜 야구 모르네. 칼같이 하면. 사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범호 감독이 대전에서 만났었는데 정말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확실히 잡아야 될 경기는 잡고 넣어야 될 경기 넣어야겠다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날 경기는 정말 불가항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0실점까지 막 가고 있으면 이게 선수들 심정이 어떨지 저는 궁금해요. 창피하죠. 다 보고 제 있어. 1번은 창피하죠. 당사자들은. 그러고 관리자들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느 주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맺어주지 못하는 본인들에게 또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냉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다음날 지나면 이제 그때서야 현타가 오죠. 그리고 상대가 더 무서워 보이고. 같은 1패지만 사실 나이스 게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로 지면 본인이 본인들을 못 믿어요.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근데 사실 기아가요. 이 경기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7월 이후에 퀄리티 스타트가 리그 최하위예요. 6패고요. 또 7월 이후 실점은 리그 최다 154실점. 그리고 팀 실책은 리그 최다입니다. 이것도 105개고 수비율이 97.4%로 역시 최하위입니다. 어쨌든 선발진이 양현종 선수 이외에는 이제 불안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알드레드 선수도 그랬고, 그다음에 믿었던 네일 선수도 이게 뭐 절대값으로 개런티가 안 되니까.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답지 않게 자멸하는 경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여기 지금 수비 수치가 딱 이게 얘기를 해줍니다. 투수진들의 이 부진보다는 먼저 이 수비 쪽의 그 견고함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선발 투수가 처음에 개막했을 때 그 5명하고 지금 5명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선발의 이제 부상 공백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데미지가 불펜까지 이어지는데 불펜도 지금 부진하잖아요. 정혜영 선수도 지금 없으니까. 없죠. 그다음에 뭐 최지민 선수도 좀 부진하죠. 선발 불펜이 저렇게 안 좋아서 안 좋은데도 참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시즌을. 참 그건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발 마운드에 힘을 좀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체 외국인이었던 알드레드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투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사실상 이 선수 본인이 먼저 본인에 대한 그 오피셜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인 SNS 프로필에 기아 타이거즈라고 적어놔서 팬들이 먼저 반응하고 우성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 빅리그 경험이 꽤 많은 선수라고 들었어요, 위원님. 네, 6시즌 동안 120경기에 36승이니까 지금 뭐 KBO에 오는 선수들 치고도 프로필은 괜찮은. 그다음에 무엇보다 자완이라는 점이 굉장히 뭐 기대 상승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아 프론트가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아가 지금 선두를 지금 독주하는 팀이다. 이 팀에 오면 너는 우승 반지를 낄 수 있다. 이런 얘기 저는 100% 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저도 영입하는구나. 2022년에 외국인 선수 투수도 교체하고 타자도 교체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말 했거든요. 너 오면 우리 우승이다. 이렇게 하면서 꼬셨으면 안 돼. 안 됐나요? 온다고 했는데 올라갔어요. 빅리그 메이저리그. 다음으로는 불펜 쪽 한번 볼게요. 정혜영 선수 복귀가 지금 시급한 때인데 계속 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사실상 정혜원 선수가 그 토요일에 퓨처스 리그에서 피칭 한번 한 다음에 원래라면은 바로 1군에 돌아올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1군 경기도 폭염으로 취소되는 마당에 퓨처스 리그 경기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혜원 선수가 뭐 어떻게 던져서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봐야 언제 올릴지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실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혜원 선수에 대한 체크가 완전히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일단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상태가 돼야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더위가 조금 야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길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점들이 이렇게 보완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세요, 세 분? 저는 컨디셔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수비진들이 권태롭거나 느슨한 플레이를 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실수가 많은 플레이가 나올 때는 긴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이번에 서울 시리즈 때
고척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김하성 선수랑 얘기를 해봤는데 빅리그와 KBO 리그가 뭐가 제일 차이가 나느냐? 별 차이 없다. 근데 결국 체력이더라. 선수가 위기 상황을 탈출할 때는 어떤 신박한 기술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 세팅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결국 장기 레이스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네. 강연에서 할 법한 얘기를 또 하잖아요. 사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도 맞는 얘기지만 네. 연속적인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어쩔 때는 체력이 우선일 때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컨디셔닝에 대한 몰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발 투수들이 조금 뭔가 좀 빠른 템포로 야수들이 내는 피로를 덜해주는 경기 시간이 더 이상 이렇게 지치거나 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기아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선발 투수들 거의 없다시피 했다 보니까 많은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발 투수들 좀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